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시장 보게 되면 참 거의 뭐 지옥에서 살아온 김상사처럼 네. 아니 그 라이언 일병이네요. 미국이니까요. 그러게. 네. 아, 밑골이 저 오늘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야, 살렸습니다. 그나마 이게 또 오늘 어제 시작하고 장중에 한 2% 이상 밀리는 거 보고 그때 잤거든요. 아이, 몰라 이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몰라가 아니네. 그러면서 변화가 나왔던 거 보고 또 내용들 미국 시장에 나왔던 내용 보면은 뭐 생산자 물가 지수 뭐 11% 넘어가는 거 그렇죠. 그냥 그래야 되겠죠. 이 정도 상황에서. 근데 이게 또 피크아웃이냐 마냐 뭐 또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지만은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연준 위원 중에 대표적인 매파 위원 윌러. 네, 위너가 아니고 윌러. 이제 우리 연준이 그 이름 골고루 이제 또 야, 알아야 이제는 되니까 참 힘들어요. 제가 이걸 왜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집 아저씨 이름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네. 저기 노후 자금을 만들어 보겠다고 주식 투자했다가 전 세계를 걱정하고 앉았다. 전 세계 걱정하고 전 세계 내가 이 사람과 과연 저는 되게 친해 보여요. 매번 뉴스에서도 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의 이름 알고 성향까지 알아야 되다니 참 그렇습니다. 근데 결론은 100bp 안 된다. 75bp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안정을 받고. 근데 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금융주 실적 발표 나오면서 임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실적 안 좋을 것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니 바로 안 좋네요. 네, 그래서 모든 탓을 저한테로? 아니, 다시 아니죠. 그렇게 예측을 잘하시는 우리 대표 좀 띄워줄 때 받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불안해서 거부.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결국은 금융주는 뭐 지금 기대감이 전혀 없죠. 그런 쪽에서 의외로 어제 TSMC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아, 이제 뭐 그렇게 좋다면서요? 된 놈이다. 아니, 놈은 아니죠. 된 회사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이미 벌써 이제 ADR도 TSMC가 쭉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로 가는 경향들이 나왔는데 이게 국내 시장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서 잠깐 얘기하셨던 환율이죠. 환율이 1320%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1320원이 되게 민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 빨리 도달해도 안착은 힘들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20원 넘어가게 되면 이 기술적 분석에서 뭔가 이렇게 약간 툭 터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제 그러니까 물론 엔화도 약하고 유로화도 약하고 거기에 그냥 곁들이는 원화도 약하다 보니까 다 같이 여다는 변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달러가 강한 거보다 나머지 통화가 너무 약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미국 입장으로는 우리는 우리만 본다. 왜냐면 네, 금리 인상 강하게 해도 괜찮다. 뭐 경기 지금 나오고 있는 정도면은 경기가 좀 훼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근데 내가 왜 유로존이나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거 내가 왜 신경 써? 우리만 본다 하면서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강세로 가는데 이게 달러화로 강세가 간다고 해서 미국 기업들한테도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익이 일단 확 줄을 테니. 줍니다. 그럼 그 여파를 그대로 다 안을 텐데 연준의 입장은 no 상관없어. 그냥 지금은 물가 잡으러 갈게. 이것만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다른 거 지금 다 눈에도 안 들어오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물가를 잡으러 가는 목표지까지 달성하고 그 다음에는 한숨 돌리고 그럼 보자. 애들 주변 좀 한번 챙겨볼까 이렇게 나오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주변에 누가 피 흘리고 누가 다쳐서 응급실 가고 이거 신경도 안 쓰던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내국한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3%까지는 3% 올라올 때까지는 뭐 연준은 그냥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봐야죠. 근데 이게 지금 저희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 75bp 한 번 더 올리고 거기다가 50, 25, 25 뭐 이런 식으로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상이죠. 근데 연준이 예상대로 지금까지 움직인 게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그대로 믿어야 돼라는 것도 아직 잘 몰라요.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생각하기로 이제 6월달 그렇게 9.1% CPI 나와도 다음은 이제 약간 꺾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꺾이는 게 보통 보면은 훅 꺾이는 게 아니라 9.1이니까 8.9 뭐 8.8, 8% 후반대에서 계속 놀고 있다. 잘 안 빠진다.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심정은 어떨까요? 이걸 이제 관리해야 되는 연준의 입장은 일단 저거 내려올 때까지 계속 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물가가 계속 안 빠지고 또 만약에 반대로 또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뭐 대표적인 에너지나 이건 지금 유가만 본다고 하더라도 밀렸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일시적인 거죠, 솔직히. 그렇지. 네, 아직도 유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냥 환율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환율이 지금부터는 문제가 그렇지. 문제보다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뭐냐면 그 달러 강세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신흥국 자금이 전부 미국으로 리턴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를 거야. 네. 왜? 이제는 신흥국 장세가 펼쳐질 거야라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단 말이죠. 근데 현재까지는 다 틀렸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아, 네. 저 기억도 안 나. 너무 많아가지고. 아, 예, 근데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장세는 모든 전문가들의 상식을 다 깨트리는 장세인 것 같아. 예전에는 없었던. 솔직히 전문가가 전문가인가요? 다 똑같습니다. 그냥 매매하고 하다가 실패해서 아유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구나. 예. 솔직히 매매로 봐야죠. 그냥 결과는. 근데 그렇습니다. 전화 잘해야죠. 맨날 틀리는데요, 뭐. 네. 착즙. 착즙. 짜버려 그냥. 예. 이번에는 좀 맞겠지. 좀 맞춰봐라 좀. 이런 그러니까 우리 심정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사는 거지. 제발 맞기를 바라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그러다가 조금씩 다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자,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어디를 좀 투자의 아이디어로. 그래서 결론은 아마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이 그나마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약할 겁니다. 장 초반에는 또 환율 보면서 좀 어지러울 겁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악재 투성이고 뭐 이제는 유럽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이 운명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는 어제도 보다 보니까 어제 뭐 외국인들이 그 종가상으로 한 3천억 넘게 샀다고 우와 드디어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 예.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국경 그러니까 파생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어이없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별 의미 없는 건데. 뭐 듣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그 모 증권 그 큰 증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매수가 시작이 됐다. 네, 그분이세요? 네, 네. 오늘 장 이제 바닥 확인이 끝났다. 그런 뉘앙스였는데요. 뭐 바람이죠.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 환율 가지고 이 동향 가지고 외국인들이 어제 3,500, 그러니까 어제 산 거는 그겁니다. 그냥 딱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쪽에서 정리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기관 팔고 외국인들이 사고 하는.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 것도 그냥 지금이 사는 게 아니라 실컷 공모도 쳐서 이만큼 배부른 거, 요 정도는 팔고 좀 오늘 스테이크나 저녁에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세가 네. 스테이크나 먹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네. 아니 무슨 장기 팔아가지고 뭘 사야 되는 사람 같은 그 포즈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자꾸 이렇게 선이 보이길래 살짝 지웠는데 신장은 나이 먹을수록 신장은 중요한 거예요. 신장 조심해야지. 예, 제 신장은 182cm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외국인들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외국인들은 환율 봐야 됩니다. 그러게요. 지금 네. 환율이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자꾸,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자꾸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격도입니다. 지금 이격도가 꺾이진 않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려고 하는데, 시장 패턴은 지금 바뀌어 있죠. 그러면 반대로 시장이 반등이 이제, 반등이나 아니면 변화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격도 안쪽까지 다시 들어올 때까지는 한번 봐준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가 일단 단기 정점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패턴이 어떻게 맞춰질지 아직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또 중요한 거는, 최근에 고점은 또 낮아져요. 좀, 죄송합니다. 재미없게. 네. 괜찮아요. 다른 건 말실수는 괜찮아요. 침만 튀기지 마요. 예, 좀 닦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밑에도 받치고 있는, 밑에도 아직까지는 좀 견조한데, 위쪽가 2,300선이겠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시도는 한다고 하더라도 고점이 좀 낮아요. 근데 지금 아직 단기종 평선, 누르는데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두 가지거든요. 갭으로 딱 움직여서 그 위쪽에서 변화가 가져가든가, 아니면 개파락해서 한번 출렁였다가 확인하고 돌아오던가 이런 그러니까 변동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둘 중에 어디로 가느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그 변화 쪽에서 맞춰가야 될 운명이 됐다라는 쪽에서 참 약간 다시 변동은 커진다. 이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은 우리가 시장에 대한 경계심, 네. 이 환율발 이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된다. 신흥국발.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네. 네. 하지만 저희는 섹터는 죽이지 말아다오. 그렇죠. 예, 여기서는 그나마 시장 안 좋아도 여기서 좀 놀게라고 하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목요일 때 올라오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어제 네 보내드렸는데 안 올라오네요. 네. 지금 우리 저 PD, 우리 저 이거 뭐지? 네. 컴퓨터 정리 좀 합시다. 네, 인간적으로. 지금 제게 여기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는 자, 네 넘어가고요. 그냥- 이거를 드릴게.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네. 저는 잘 했는데 왜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제 나왔던 섹터랑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백신 관련주 쪽이 계속 움직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백신 관련된 쪽에서, 대표적인 요즘 약간 피난처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시장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계속되고 있고 또 원숭이 두창 이게 전 세계로 또 10,000명인가요? 그래요? 네. 좀 많이 퍼졌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치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망자가 3명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치사율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유행에 제가 항상 이 유행은 뒤늦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제약바이오주 좀 강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지금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그러니까 왜 엑세스바이오 같은 종목들 휴마시스 면 종목이 있는데 그래도 좀 주목을 해야 될 쪽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백신 관련된 쪽에서 이제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해서 다시 이제 개발이 들어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백신 맞기 전에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에 다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지금 반영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2년 동안에.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금 많은 회사들 쭉 나오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제일 현금 많이 갖고 있는 회사.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빠지고 계속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 그런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피처입니다. 대피처. 네, 대피처는 대피할 때 후룩 가서 거기서 있다가 다 끝났으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빠른 기민한 판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중요하거든요. 이거 잘못했다가 나는 이런 매매 잘 못하는데 다 이쪽이 됐으니까 그냥 따라 들어가는 이렇게 매매했다가는 물리기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 또 그냥 안 되면 또 손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신규는 자신 없으시면 하지 마십시오. 예, 백신 쪽은 또 이제 바이오 쪽.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백신 쪽은 특히 백신. 네, 근데 주식 좀 치신다는 임 대표님 정도 이런 정도의 손가락을 가지신 분들은 괜찮은데 나머지 분들은 잘못하게 되면 어긋납니다. 네, 그러고 네, 비싼 걸로 이해할게요. 아니면 This is Korea입니다. 예, 그래서 네, 두 번째는 영상 콘텐츠 쪽인데 일단 어제도 보니까 또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인기가 있는 것 같은지 또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래? 하면서 나도 봐야지 하다 보니까 시청률이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또 시청률은 이제 2배 넘었습니다. 9%가 넘어갔고 오늘은 또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제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아직 안 보셨죠? 대표님은. 혹시 아싸기질 있으신 거 아니죠? 네. 네, 시장에 관심 있을 땐 좀 봐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항상 그 마이웨이를 걷다 보면.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근데 솔직히 저도 그 요약본으로 봤는데, 죄송하지만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냥 좀비가 툭툭 튀어나와서 막 깨물고 이게 더. 난 근데 개인적으로 좀비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 도대체 좋아하시는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 코미디스럽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봤을 때 아마 지금 동향들을 보니까 약간 갈리는 게 이제 이번에 이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를 통해서 이제 제작사 쪽에 관심이 높아가는 게 첫 번째 방향이고, 네. 두 번째는 섹터로 좀 나눠가는 게 좀 두 번째 방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던지는 증시의 파장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제작사 쪽으로는 어제 KT 쪽으로 연결되면서 어제 스카이라이프도 잠깐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도 장중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걸 보는데 왜 KT 쪽을 말씀을 안 드렸을까라는 생각들. KT 알파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제 상가 갔어요. 아, 그래요? 네, KT, 그러니까 스튜디오 지니가 먼저 기획하고 제작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KT 쪽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KT 사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영어로 KT만 쳐봤거든요. 한글로 KT예요. 그러니까 KT에서 아니 통신주가 이렇게 올라? 이것도 원래 쉽게 말씀드리면 홈쇼핑 관련된 그쪽에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상관없는데 그쪽과 뭐 연결됐다고 또 괜히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시장이 생각보다 단순하구나. 네, 이런 쪽에서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이쪽으로 너무 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실적 없는 테마주 조심하자. 그렇습니다. 올랐을 그러니까, 때. 네, 그러니까 제작사 관련된 쪽에서 그러니까 뭐 제작사 그 방송사 관련된 확장 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쪽은 자제. 차라리 섹터로 들어가서 영상 컨텐츠주들이 변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시되 어제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영화 가서 보셨을 때 보게 되면 그거 나오죠. 띵띵띵띵 쇼박스. 음향이 별로 안 좋아서. 아이, 스튜디오가 안 되니까 제가 음향이라도 열심히 하는 거 아십니까? 예. 근데 거기서 쇼박스가 어제 보다 보니까 이제 개봉일을 확정을 지었는데 8월 달에 비상선언. 네. 그 항공기가 그 안에서 뭐 벌어지는 비상 상황과 관련돼서 이병헌, 송강호, 전도연, 김남일? 김남일 축구 선수인데. 김남. 이게 뭐 있어요. 예, 그 예. 저기 예전에 그 비담. 그 친구의 거기에서 이거에서 자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더맨더머가 되는 것 같아. 이거 있잖아요. 거기서 비담. 예. 그걸 또 알아듣는 저도 이상하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트레일러 영상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히트하게 되면 8월달 개봉인데 배급사입니다. 그러면 조금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어제 보니까 몇 번 시도하다가 이제 중기 지지권을 안착했거든요. 이거 후속 매수인데 아직 거래가 없습니다. 내가 나오는 거 보고 다 한번.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가가 필요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움직였다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5,000원대 훅 밀리면 손절입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에너지 딱 맞춘 다음에 짧게라도 그 터치할 때 안 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대는 안에 지켜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후속 시세 한번 보시면서 그래도 이병헌인데, 네, 그래도 송강호인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병헌인데 그 동감이 되네. 예. 그렇습니다. 강남길이라고 하시네. 김남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강남길이 그 배우 아니었네? 예전에 그 누구 아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옛날 배우 또 강남길 그 옆집 아저씨가 재밌었던. 예. 네, 그 배우 저도 그 배우가 떠올라서. 네. 참 안 됩니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짧습니다. 요즘 애들은 뭐 에스파 이런 거 얘기 나오면 한 마디도 못 하고. 그러니까. 네. 예. 자, 마지막 그래서 네. 그 다음은 뭐예요? 살 거. 오늘은 뭐 사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대표님 오늘 쇼박스 사요? 매매는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손절. 네, 손절가는 꼭 지키시고 지키면서. 오늘 동향들 보시면서 저는 이제 들어가 봐도 이제 분봉 보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봉 보면서 이제 그런 거는 또 이제 기회 되면은 한번 또 이게 쫙 강의를 하면서 오늘 할게요. 네. 그러면서 한번 또 보고 올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화장품 섹터들이 지난번에도 가끔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되게 헛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LG생활건강을 본다고 하더라도 안 밀려요. 알리면서 뭔가 준비를 딱 하는 자세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대표주자 아모레퍼시픽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이게 안 될 것 같았으면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더 하향될 것 같은데 지금 버티고 있는 거 봐서는 제가 주변에 그 여성 앵커분들한테 아나운서분들한테 여기저기 가면서 다 물어봐요. 화장품이 필수 소비재냐 아니면 그냥 임의 소비재냐.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아무리 좀 지갑 사정이 얇아져도 화장품은 꼭 하는 것이냐 라고 하니까 거의 10중에 8분은 한다. 이거는 필수 소비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약간 지금 같은 시점에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위쪽 얘기가 좀 덜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걸 보되 근데 중요한 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제일 중요한 게 수출 쪽일 텐데 그렇지. 이 아직까지 중국의 매출 비중이 지금 뭐 홍콩하고 다 합치게 되면 아직도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한 30%대 정도 중반대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나머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게 다변화가 확인되는 게 이 교체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확인돼서 뭐 하반기 때는 좀 이게 떨어지고 그쪽으로 늘어나고 하는 규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아마 핵심이 아닐까 네. 싶은데 그 중에 하나 확인된 업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은 좀 깁니다. iFamily SC. 이름이 기네요. 네. 이게 혹시 그 예전에 김태욱 씨 아시죠? 네. 가수. 네. 채시라 남편. 네, 네. 네. 그 웨딩 서비스 했다가 딱 바꿔서 이제 이쪽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지금 색조 화장품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본에서 대박이 났네요. 예, 로맨이라는 브랜드인데 네이버에 검색하게 되면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가장 최근에 핫한 브랜드로 먼저 뜨는 게 로맨입니다. 그 다음에 클레어? 클레오. 아니, 클레어라고 있습니다. 브랜드. 클레어. 네, 그건 클리오고요. 그 말고 클레오란 브랜드가 또 있고, 보고 다 까먹었네요. 5위까지가 다 새로운 브랜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맨입니다. 일본의 그러니까 이제 틴트, 마스카라 이쪽에선 일본 애들이 거의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 화장품 수출액이 프랑스보다 한국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번 상반기 때는 그만큼 잘 팔리는 주역 중에 하나다 보니까 성과 괜찮게 되면은 실적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주가가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데 좀 다른 것과 좀 다르더라고요. 덜 빠졌고 올라오는 속도.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금 13,000원대가 저항인데 여기 안착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기조로는 11,900원 이탈하게 되면 그냥 손절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 이 부분이 바뀔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투자의 아이디어 주셨는데 일단 내일 저녁 8시죠? 네, 주간 진시황에서 그 어제 성일 하이텍인가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 분봉, 이 기술적 분석하는 법 좀 알려달라고 계속 댓글 창이 올라오네요. 근데 이거를 알려드려도 이게 피나는 노력과 그렇죠. 이게 대응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계략적인 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것만.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 더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죠. 그리고 많은 걸 보고. 네, 지난주 20년의 내공이 담겨 있는. 그렇죠. 그걸 어떻게 10분 만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내일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